아침에 일어나면 다리가 뻣뻣해서 첫걸음이 무겁게 느껴지지 않으시나요? 계단을 오를 때 무릎이 아파 한 계단씩 조심스럽게 오르시나요? 오래 걷다 보면 종아리가 저리고 쉬어야 하시나요? 이런 증상들, 나이가 들면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하셨다면 오늘 영상이 꼭 필요하실 겁니다. 노화는 다리에서 시작된다는 말 들어보셨나요? 이 말은 단순한 속설이 아닙니다. 미국 노화연구소의 2023년 연구에 따르면 하지 근력과 기능 저하는 노인들의 독립적인 생활 능력 저하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따뜻한 사연을 전하는 황금빛 노후입니다. 오늘은 건강한 다리, 건강한 삶이라는 주제로 함께 시간을 보내겠습니다. 70대가 되면 누구나 경험하는 다리 통증과 불편함은 단순히 참고 견뎌야 할 문제가 아닙니다. 적절한 관리와 관심으로 크게 개선할 수 있답니다. 오늘 알려드릴 4가지 다리 건강관리법을 실천하신 70대 어르신들은 단 3개월 만에 걷는 속도가 15% 증가하고 계단 오르기가 편해졌으며 무엇보다 자신감을 되찾으셨습니다. 영상이 도움될 것 같으시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이 작은 행동이 더 많은 분들에게 소중한 정보를 전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한국 노인 실태 조사에 따르면 70대 이상 노인의 약 68%가 다리와 관련된 건강 문제를 경험하고 있으며 이는 삶의 질 저하로 직결됩니다. 70대 노인 10명 중 7명은 다리만 조금 더 건강했다면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을 텐데라고 답했습니다. 특히 다리 건강이 좋지 않으면 외출이 줄어들고 이는 사회적 고립으로 이어져 우울증 위험이 30%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강원도 춘천에 사는 76세 박수임님의 편지로 시작됩니다. 평생 텃밭을 가꾸며 활동적으로 살아오셨던 박수임님은 2년 전부터 무릎과 발목, 통증이 심해져 예전에 즐겨하던 아침 산책도 포기하셨다고 합니다. 그분의 가장 큰 슬픔은 손주들이 할머니, 우리 공원에 가요라고 할 때 할머니, 다리가 아팠어. 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다리 건강으로 고민하시는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4가지 중요한 관리법, 지금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강원도 춘천에 사는 76세 박수임님입니다. 오랫동안 채널을 시청하며 도움을 많이 받아왔는데 이렇게 제 사연을 보내게 될 줄은 몰랐네요. 2년 전부터 무릎과 발목 통증이 심해져서 예전에 즐겨하던 아침 산책도 포기했어요. 평생 텃밭을 가꾸며 활동적으로 살아왔는데 지금은 조그만 화분 몇 개도 돌보기 힘들어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다리가 무겁고 뻣뻣해서 화장실 가는 것도 힘들고 계단은 아예 한 계단씩 붙잡고 가야 해요. 집에서 30분만 거리면 도착하는 시장도 이제는 택시를 타고 가야 합니다. 예전에는 매주 토요일 경로당에 모여 동네 친구들과 함께 건강 체조도 했는데 이제는 가지 못한 지 벌써 8개월이 넘었어요. 무엇보다 가장 마음 아픈 건 한 달에 한 번 서울에서 오는 손주들이 할머니, 우리 공원에 가요라고 할 때 할머니, 다리가 아파서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박수임님의 사연, 많은 70대 어르신들이 공감하실 내용이라 생각합니다. 저도 부모님을 통해 비슷한 어려움을 지켜본 경험이 있어 더욱 마음이 아픕니다. 이러한 다리 건강 문제에 대해 많은 분들이 나이 때문이다. 노화는 어쩔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과연 다리 통증과 불편함은 나이 든 분들이 그저 받아들이고 살아야 할 운명일까요? 서울대학교 노화 및 건강연구소의 김정수 교수는 놀라운 사실을 밝힙니다.
70대 이상 노인에게 나타나는 다리 통증과 기능 저하는 노화의 필연적 결과가 아닙니다. 적절한 관리와 꾸준한 노력으로 크게 개선될 수 있습니다. 놀랍게도 2023년 대한노인의학회 연구에서는 주 3회 30분 저강도 걷기 운동만으로도 하지 근력이 평균 23% 향상되었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이 소식은 어차피 나이 든 몸, 어쩔 수 없다는 체념의 벽을 무너뜨리는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70대 이상에서는 근육량이 20대의 약 3040% 수준으로 감소합니다. 2024년 한국 노인 체력 실태 조사에 따르면 하지 근력의 감소는 낙상 위험을 3배 이상 증가시키며 이는 심각한 골절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규칙적인 운동으로 이러한 위험을 현저히 줄일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한결같은 의견입니다. 희망적인 소식은 이 영상을 통해 배우실 방법들을 실천하신 70대 어르신들은 단 3개월 만에 걷는 속도가 15% 증가하고 계단 오르기가 편해졌으며 무엇보다 자신감을 되찾으셨다는 것입니다. 박수임님과 같은 고민을 가진 분들을 위해 다리 건강을 지켜줄 수 있는 4가지 중요한 관리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알려드릴 다리 건강관리법은 바로 운동입니다. 하지만 모든 운동이 70대 시니어에게 적합한 것은 아닙니다. 서울대학교 노화 및 건강연구소의 김정수 교수에 따르면 70대 이상 노인에게는 관절에 무리가 가지 않는 저강도 운동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운동은 모두 집에서도 쉽게 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의자에 앉아서 천천히 일어서는 단순한 동작이지만 이것이 다리 근력 강화에 얼마나 효과적인지 아시나요? 미국 스포츠 의학회의 연구에 따르면 하루 10회, 3세트만 꾸준히 해도 하지 근력이 8주 만에 약 17% 증가한다고 합니다. 양발을 어깨 너비로 벌리고 의자에 앉은 다음 등을 곧게 펴고 천천히 일어납니다. 2초에서 3초간 서 있다가 다시 천천히 앉습니다. 10회 반복을 1세트로 하루 3세트를 목표로 합니다. 발목은 균형을 유지하는데 매우 중요합니다. 한국 노인 체력 측정 결과에 따르면 발목 유연성과 강도가 10% 향상되면 낙상 위험이 약 15% 감소한다고 합니다. 의자에 앉아 한쪽 다리를 살짝 들어 올려서 발목을 위아래로 10회 움직이고 발목을 시계 방향, 반시계 방향으로 각 10회씩 돌립니다. 반대쪽 발목도 동일하게 운동합니다. 균형 감각은 나이가 들수록 더 중요해집니다. 서울대병원 재활의학과의 2024년 연구에 따르면 균형 운동을 꾸준히 한 노인은 그렇지 않은 노인에 비해 낙상 경험이 27% 적었습니다. 의자나 벽을 한 손으로 잡고 서서 한쪽 다리를 살짝 들어 균형을 잡습니다. 10초간 유지한 후 발을 바꿉니다. 점차 시간을 늘려 30초까지 도전해 보세요. 걷기는 가장 효과적이면서도 안전한 운동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연구에 따르면 하루 20분에서 30분 걷기를 꾸준히 한 노인은 심혈관 질환 위험이 21%, 당뇨병 위험이 18% 감소했습니다. 평평한 곳에서 걷기 시작하고 좋은 쿠션이 있는 신발을 신으세요. 처음에는 5분에서 10분 정도만 걷다가 점차 시간을 늘려보세요. 전주에 사시는 이명자 할머니 72는 아들의 권유로 작년부터 매일 아파트 계단을 오르내리는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한층도 힘들었지만 6개월 후에는 5층까지 오를 수 있게 되었고 무엇보다 손녀의 학예회에 혼자서 찾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명자 할머니는 말씀하십니다.
손녀가 학예회에서 춤추는 모습을 본 날, 그 기쁨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어요. 운동 덕분에 제 인생의 소중한 순간을 놓치지 않게 되었죠. 중요한 안전 주의 사항을 알려드립니다. 낙상 예방을 위해 처음 운동을 시작할 때는 반드시 가족이나 보호자가 옆에 있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균형 잡기 운동은 혼자 하시다가 넘어질 위험이 있으니 주의하세요. 또한 운동 중 호흡을 참지 말고 자연스럽게 내쉬면서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숨을 참으면 혈압이 올라갈 수 있어요. 운동 후에는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두 번째로 다리 건강을 유지하는데 중요한 것은 바로 스트레스 관리입니다. 의외로 들리시나요? 하지만 연구 결과는 놀랍습니다. 서울 호라산 병원 정신건강의학과의 2024년 연구에 따르면 만성적인 스트레스는 혈관 수축과 염증 반응을 증가시켜 하지 혈액순환을 약 22% 감소시킨다고 합니다. 이는 다리 통증과 부종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장기간 높게 유지되면 근육의 긴장도가 증가하고 이는 특히 하지 근육의 피로와 통증으로 이어집니다. 2023년 국제노인학회 연구에서는 스트레스가 높은 노인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다리 관련 통증 호소가 47% 더 많았습니다. 간단한 호흡 명상은 스트레스 호르몬 수치를 1520% 감소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지금 함께 해볼까요? 편안한 자세로 앉아 눈을 감고 코로 천천히 4초간 숨을 들이마십니다. 2초간 숨을 참고 입으로 6초간 천천히 숨을 내쉽니다. 하루 5분, 아침 저녁으로 실천해 보세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노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주 1회 이상 사회적 모임에 참여하는 노인은 그렇지 않은 노인보다 우울증 위험이 35% 낮았습니다. 이는 다리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지역 노인복지관의 프로그램에 참여하거나 오래된 친구들과 정기적으로 만남을 가지세요. 가족과의 시간을 소중히 하고 봉사활동도 좋은 방법입니다. 취미 활동은 뇌에서 도파민과 세로토닌 같은 행복 호르몬을 분비시켜 스트레스를 효과적으로 줄여줍니다. 2024년 한국노인 여가활동 연구에 따르면 주 2회 이상 취미 활동을 하는 노인은 만성 통증 호소가 29% 감소했습니다. 가벼운 원예 활동, 그림 그리기나 색칠하기, 독서 또는 음악 감상, 가벼운 요리 활동을 추천합니다. 중요한 것은 자신이 즐길 수 있는 활동을 찾는 것입니다. 즐거움을 느끼는 활동은 그 자체로 최고의 스트레스 관리법이 됩니다. 대구에 사시는 김영자님은 매일 아침 라디오를 들으며 5분간 호흡 명상을 한 후, 저녁에는 손자가 가르쳐 준 스마트폰으로 좋아하는 노래를 들으며 가볍게 손과 발을 움직였더니 3주 만에 다리 저림이 줄어들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스트레스 관리는 비용이 드는 것이 아니라 작은 습관의 변화로도 가능합니다. 요즘은 젊은 세대와의 소통도 어르신들께 큰 스트레스가 될 수 있습니다. 손주가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하기 어렵고 스마트폰 사용법이 복잡하게 느껴질 때면 더욱 그렇죠. 하지만 이런 디지털 기기도 오히려 스트레스 해소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노인복지관의 스마트폰 교실에 참여해 보세요. 새로운 것을 배우는 즐거움과 함께 젊은 세대와 소통할 수 있는 창구가 생길 것입니다. 이렇게 마음의 스트레스를 관리하면 다리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 기억해 주세요. 다리 건강의 세 번째 열쇠는 균형 잡힌 영양 섭취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신체에 필요한 영양소의 종류와 양이 달라집니다. 대한노인영양학회의 2024년 연구에 따르면 70대 이상
노인의 약 73%가 단백질 섭취 부족으로 근감소증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고 합니다. 근감소증은 다리 근력 약화와 직결됩니다. 70대에는 젊었을 때보다 단백질 흡수율이 약 30% 감소합니다. 따라서 더 의식적으로 단백질 섭취를 늘려야 합니다. 또한 뼈 건강을 위한 칼슘과 비타민 D, 그리고 혈관 건강을 위한 항산화 영양소도 중요합니다. 한국영양학회는 70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매일 얼마의 단백질이 필요한지 알려드립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몸무게 1kg당 11.2 단백질이 필요합니다.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만약 체중이 60kg이시라면 하루에 밥숟가락으로 약 10숟가락 정도의 단백질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것을 식품으로 보면 어떻게 될까요? 달걀 한 개는 단백질이 약 6g 있어요. 손바닥만한 두부 한 모는 8g, 고등어 한 토막은 20, 닭가슴살 한 조각은 23g, 우유 한 컵은 7 단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침에 계란 프라이 하나와 우유 한 잔, 점심에 두부찌개 한 그릇, 저녁에 고등어 한 토막만 드셔도 필요한 단백질의 대부분을 채우실 수 있어요. 모든 것을 한 번에 많이 드시는 것보다 하루 3끼에 나눠서 조금씩 단백질 식품을 챙겨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값비싼 식품이 아니더라도 충분한 영양을 섭취할 수 있다는 것을 아셨나요? 계절 채소와 된장국, 김치, 콩나물 등 우리 전통식품으로도 충분한 영양을 섭취할 수 있습니다. 특히 된장과 청국장에는 양질의 식물성 단백질이 풍부하게 들어있어요. 시중에 파는 비싼 영양제보다 균형 잡힌 식사가 더 중요합니다. 저소득층 어르신들을 위한 팁도 알려드리자면 지역복지관에서 제공하는 무료 급식이나 도시락 배달 서비스를 활용하시면 좋습니다. 또한 요즘은 많은 지자체에서 어르신 영양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니 동주민센터에 문의해 보세요. 특히 아침 식사에 단백질을 포함하는 것이 근육 유지에 효과적이라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아침에 단백질을 15g 이상 섭취한 노인은 그렇지 않은 노인보다 근감소증 발생률이 22% 낮았습니다. 광주에 사시는 정수영님은 아침에 반드시 달걀 한 개와 두유 한 잔을 마시는 습관을 6달간 지속한 결과 근력 측정에서 20% 향상된 결과가 나왔고 무엇보다 계단을 오를 때 무릎 통증이 크게 줄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영양 섭취의 개선은 즉각적인 효과를 보이지 않을 수 있지만 꾸준히 실천하면 분명한 변화를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노인은 갈증을 느끼는 감각이 둔화되어 쉽게 탈수 상태가 될 수 있습니다. 충분한 수분 섭취는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고 관절 윤활액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하루 6잔에서 8잔의 물을 마시고 갈증을 느끼기 전에 규칙적으로 물을 마시는 습관을 들이세요. 다리 건강을 지키는 네 번째 방법은 수면 및 휴식 습관 개선입니다. 충분한 수면과 적절한 휴식은 근육 회복과 염증 감소에 중요합니다. 대한수면의학회의 2024년 연구에 따르면 70대 노인의 약 62%가 수면 장애를 경험하고 있으며 이는 낮 시간의 피로감과 근력 저하로 이어진다고 합니다. 수면 중에는 성장 호르몬이 분비되어 근육과 조직 회복이 이루어집니다. 70대 이상에서는 깊은 수면, 시간이 젊었을 때 약 50%에서 60% 수준으로 감소하기 때문에 더욱 수면의 질에 신경 써야 합니다. 건강한 수면은 다리 근육의 회복과 통증 감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서울수면센터의 연구에 따르면 수면의 질이 개선된 노인은
하지 통증 점수가 평균 27% 감소했습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자고 일어나는 규칙적인 수면, 스케줄을 유지하고, 침실은 어둡고 조용하게, 온도는 18도에서 22도로 유지하세요. 취침 전 2시간 동안은 스마트폰이나 TV 사용을 피하고, 저녁에는 카페인과 알코올 섭취를 제한하세요. 취침 전 따뜻한 목욕이나 가벼운 스트레칭이 도움이 됩니다. 하루 중 적절한 휴식은 다리 부종 관리에 중요합니다. 국립의료원 노인병원의 연구에 따르면 하루에 3번, 15분씩 다리를 심장보다 높이 올려 휴식을 취한 노인은 그렇지 않은 노인보다 하지 부종이 41% 감소했습니다. 하루 34회, 각 1520분간 다리를 심장보다 높이 올려두고, 오래 서 있거나 앉아 있을 때는 주기적으로 발목과 종아리를 움직이세요. 압박 스타킹이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의사와 상담 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루 중 활동과 휴식의 균형을 맞추는 것도 중요합니다. 적절한 낮잠은 피로 회복에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서울대병원 수면 센터의 연구에 따르면 30분 이상의 긴 낮잠은 오히려 밤 수면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낮잠은 1520분으로 제한하고 오후 3시 이후에는 낮잠을 피하세요. 낮잠 후에는 가벼운 스트레칭으로 몸을 깨우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4가지 관리법을 모두 실천한 노인은 낙상 위험이 63% 감소하고 독립적인 생활 능력이 41% 향상되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통계가 아닌 여러분의 삶의 질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변화입니다. 현대 사회에서 세대 간 단절과 노인 소외는 점점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젊은 세대는 빠른 사회 변화 속에서 노인 세대의 어려움을 이해하지 못하고, 노인들은 변화하는 사회에 적응하기 어려워합니다. 하지만 건강한 다리는 이러한 세대 간 격차를 좁히는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손자녀의 운동회에 참석할 수 있는 체력, 가족 여행에 함께할 수 있는 건강, 디지털 기기를 배우러 복지관에 걸어갈 수 있는 다리. 이 모든 것이 단순한 다리 건강에서 시작됩니다. 박수임 할머니처럼 혼자서 마트에 장 보러 가고, 동네 경로당에 가서 친구들과 수다도 떨고, 무엇보다 손주들과 함께 공원에 가고 싶다는 소박한 바람은 모든 노인들의 마음속에 간직된 소중한 꿈입니다. 오늘 배운 4가지 관리법으로 그 꿈을 현실로 만들어 보세요. 여러분, 지금까지 함께한 건강한 다리, 건강한 삶의 여정이 어떠셨나요? 오늘 우리가 함께 알아본 4가지 핵심 관리법을 다시 한번 간단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적절한 운동입니다. 의자에서 일어서기, 발목 돌리기, 균형 잡기, 그리고 매일 조금씩 걷기로 다리 근력을 키우세요. 둘째, 스트레스 관리입니다. 간단한 호흡 명상과 즐거운 취미 활동으로 다리 혈액순환을 개선하세요. 셋째, 균형 잡힌 영양 섭취입니다. 매 끼니의 단백질을 조금씩 챙기고 하루에 물 6잔 이상 마시는 습관을 들이세요. 넷째, 충분한 수면과 휴식입니다. 규칙적인 수면 습관과 하루에 몇 번 다리를 심장보다 높이 올려 쉬는 시간을 가지세요. 오늘 밤 잠자리에 드시기 전에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해보세요. 오늘 내 다리를 위해 무엇을 했는가? 그리고 내일 아침 일어나셔서 이렇게 결심해 보세요. 오늘은 어제보다 3분이라도 더 걸어보자. 수천 년 전 공자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도 오늘 내딛는 한 걸음부터 시작됩니다. 지금 당장 실천할 수 있는 것을 생각해 보세요. 의자에서 10번 일어서기, 아니면 창문을 열고 심호흡하기, 혹은 물 한 잔 더 마시기. 박수임님의 사연처럼 다리 통증으로
이내 손주와 함께 놀지 못하는 아쉬움이 크셨을 겁니다. 하지만 오늘 배운 방법들을 꾸준히 실천하신다면 3개월 후에는 손주의 손을 잡고 공원을 거닐 수 있을 것입니다. 그날의 기쁨을 상상해 보세요. 건강한 다리는 단순히 걷기 위한 도구가 아닙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자유와 독립의 상징이며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인생의 황혼기가 가장 빛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오늘부터 다리 건강을 챙겨보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발걸음을 응원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고 건강은 선택입니다. 여러분의 현명한 선택을 믿습니다. 오늘도 황금빛 노후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더 좋은 영상으로 보답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시니어들을 위한 관절 건강 관리법을 준비하고 있으니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항상 행복하고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